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지만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던 적은 없는가? 마치 당신의 결정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는가? 하기 싫은 부탁을 들어주거나 자신이 옳았음에도 논쟁에서 물러나거나 나중에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 사람을 신뢰한 적은 없는가?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나는 분명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잔혹한 진실은 당신이 매일 가까운 사람들, 미디어, 지도자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비밀 메커니즘을 다루는 법을 아는 이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점은 당신이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최면이나 영화 같은 정신지배가 필요하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조종은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결정이 당신의 것이었다고, 실수가 당신의 책임이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임판 위의 말처럼 조용히 이끌리며 살아간다. 그리고 반응하려고 하면 죄책감, 두려움, 의심을 느낀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훈련되어 왔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멈춰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유능한 조종자가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 나는 위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도구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이해했듯이 조종의 기술을 마스터한 자들은 소리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관찰하고 당신의 약점을 이해하며 행동할 뿐이다. 그들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알고 있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종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패턴과 감정적 속임수, 미묘한 통제의 게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마음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이용당하는 것에 지친 이들을 위한 부름이자 소환이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비난받고 억눌리고 길들여진 이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꼭두각시의 역할에서 벗어나 전략가의 역할을 맡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고하겠다. 한번 보게 되면 다시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라.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사람과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원하는 것을 항상 얻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적 있는가? 그들은 자격이 없을 때조차 소리치거나 위협하거나 애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설득하고 관여시키며 양보가 당신의 생각이었다고 믿게 만든다. 이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다. 기술이다. 가장 순수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조종이다. 조종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찰하고 연구한다. 당신의 반응, 약점, 감정적 욕구를, 그들은 당신이 인정이 필요할 때, 거절을 두려워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때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다. 조종은 첫 마디 이전에 시작된다. 그것은 당신의 몸짓, 목소리의 톤, 문장 사이의 침묵을 조용히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이들은 매력을 사용한다. 미소 짓고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만든다. 당신을 이해받고 들어주고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이 친절의 외피 뒤에는 계산이 있다. 그들은 당신 안에 감정적 빚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잘해주면 본능적으로 보답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양보하기 시작한다. 다른 이들은 죄책감을 선호한다. 그들은 피해자 역할을 한다. 자신이 너무 벅차다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신에게는 당신뿐이라고 말한다. 점차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 책임의 위치에 놓는다. 그리고 당신이 물러나거나 아니라고 말하면 싸울 필요조차 없다. 한숨, 날카로운 말 한마디, 슬픈 눈빛이면 충분하다. 교묘한 조종자는 명시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내놓게 만든다. 그리고 공포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파국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하면 혼자가 될 것이다. 나를 떠나면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쇠사슬로 묶지 않고 생각으로 묶는다. 당신 스스로 행동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당신은 자신의 선택으로 갇히게 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조종이 어떻게 정당한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묘사했다. 그는 인간이 이해관계와 감정에 의해 움직이며 이를 이해하는 자가 현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그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모두가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있는 이는 적기 때문이다. 조종이란 바로 현실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연극이다. 조종자는 무대를 만들고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 연극의 일부가 된다. 그들은 역할을 배정하고 대본을 쓰며 당신이 연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당신이 그 줄거리가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극이 작동하는 이유는 당신 안에 그것을 허용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틈, 감정적 약점, 인정되지 않은 욕망.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 당신을 표적으로 만드는 취약성이다. 왜냐하면 무엇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지 보지 못하는 한, 당신은 계속 조종당하면서 그것을 사랑, 우정, 존중이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드러내보자.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지에 감사한다. 당신이 조종당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감정적 맹점, 해결되지 않은 욕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 조용한 필요가 존재하며 그것이 틈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으로 조종자가 들어온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고 귀 기울인다. 당신조차 자신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한다. 어떤 이들은 인정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안고 살아간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랑은 권리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보이기 위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다. 이 가슴 속의 구멍은 조종자에게는 초대장이다. 그들은 검증의 부스러기를 주고 당신은 맹목적인 충성을 바친다.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당신의 자율성을 가져간다. 다른 이들은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짐처럼 지고 있다. 아니라고 말한 것, 자신을 우선한 것, 경계를 세운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한다.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도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배은망덕한 것은 아닌지, 차가운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반응하지 않는다. 조종자는 이 죄책감을 안다. 그들은 자신을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암시한다. 그렇게 왜곡된 도덕성을 통해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전히 공포를 지닌 이들도 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사람들은 공허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유해한 관계일지라도 매달린다. 조종자는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한 뒤 그것을 빼앗겠다고 위협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만들고 당신은 이미 내면의 공포가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된다. 이 모든 취약성에는 기원이 있다. 그것들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 말해지지 않은 트라우마, 물려받은 감정적 조건화의 결과다. 하지만 당신이 이 상처들과 맞서지 않는 한 그것들은 열린 채로 남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숨은 의도를 품은 채 다가오는 사람들은 정확히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통제에는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간의 약점에 대한 지식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본성은 변덕스럽다. 어떤 한 가지를 믿게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조작자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빈틈을 점유합니다. 자각이 부족한 곳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빈틈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봉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쉬운 표적이 되는 것을 멈추고 명료함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을 다음 파트에서 드러낼 것입니다. 진짜 감정의 갑옷을 만드는 법, 조작에 대한 진정한 면역을 구축하는 법 말입니다. 당신은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작당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 하지만 감정적 자유의 대가, 잔혹할 만큼 날카로운 자각을 치를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픕니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치유해야 할 상처는 착하고 공감하며 이해심이 깊으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미덕들은 명료함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당신을 쉬운 표적으로 만듭니다. 감정적 면역을 기르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조작자가 당신에게 맞서 사용하는 감정적 방아쇠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당신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멈추고 관찰하세요. 무엇이 당신을 굴복하게 만드나요?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운가요? 거절당할까봐 불안한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인가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순간 게임의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키아벨리가 전략적 거리두기라고 부를 만한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공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한 발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곧 즉시 휘말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칭찬에 대해 그것이 절대적 진실인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을 통해 당신을 이끌고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작자는 당신의 감정적 긴급성에 기대어 움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느끼기만 원합니다. 그러니 생각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조작자는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지도처럼 그려둡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울면 당신이 위로할 것을 알고, 자신들이 칭찬하면 당신의 경계가 풀릴 것을 알고, 자신들이 압박하면 당신이 굴복할 것을 압니다. 당신의 방어는 이 패턴을 깨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세요. 그들이 예스를 기대할 때 노를 말하세요. 당신이 매달리길 기대할 때 사라지세요. 대립을 기대할 때 침묵하세요. 이것은 게임을 무력화시키고 상대가 진짜 의도를 드러내도록 강요합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지점은 단단한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더 잘 알수록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증명할 필요가 줄어들수록 타인이 당신 위에 행사할 수 있는 힘도 줄어듭니다. 조작자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제하는 데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재평가하게 만들며 언제나 자기들의 서사에 맞추어 당신을 흔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적 시야가 단단해지면 외부의 통제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속지 마세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감정적 면역은 영상 하나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관찰, 기쁘게 해주고 싶은 조급함을 견디는 일, 공기 속에 불편함이 떠돌아도 자신의 결정을 지켜내는 연습에서 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오직 당신의 정신적 온전함에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모두가 감정 게임을 하는 세상에서 제정신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저항의 행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달래거나 파멸시켜야 한다. 조금만 모욕하면 복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생각은 거칠지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당신이 감정의 장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감정의 장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작자가 집에 있다면, 직장에 있다면, 당신 옆 침대에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단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더 섬세한 조작의 영역, 가까운 관계 속의 조작, 그리고 조작자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조차 감정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당신의 강함을 시험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듣는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제 전자책 그림자를 너머에서 진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고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조작자일 때는 조작에 대해 말하기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 때 이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연인, 기회를 줬다는 상사, 어린 시절 친구, 이런 경우 조작은 더 미묘하고 더 위험하며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애정, 배려, 충성심으로 위장해 다가오고 당신은 그 연결을 잃을까 두려워 감정의 그물에 갇힌 채로 남아 에너지와 명료함과 정체성을 소모해 갑니다. 친밀한 조작자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왜곡합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슬쩍 암시합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대신 다르게 선택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질문을 멈춥니다. 당신은 눈치를 보며 걷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피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려고 상대의 반응을 미리 예측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 감정이라는 벽돌로 지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의 인질이 됩니다. 연애 관계에서는 이것이 애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너 없이는 내 삶에 의미가 없어. 하지만 복종을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협박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전통의 옷을 입습니다. 엄마에게 그럴 수는 없지. 우린 존중을 받아야 해. 하지만 죄책감에서 나온 존중은 존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직장에서는 충성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마워해야지. 누가 너한테 이런 기회를 주겠어. 하지만 빚으로 쓰이는 감사는 순수한 조작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까움은 감정적 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상대를 빚을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자유롭게 사랑할 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모든 유대가 당신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경계를 세우세요. 설명이 필요 없는 명확하고 단단한 경계입니다. 평온하게 말한 아니요는 1000마디의 논쟁보다 강합니다. 다음은 드러냄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 느끼는 것,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하세요.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앞에서 당신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이 올 때도 단단히 서 있으세요. 반응은 반드시 옵니다. 모욕, 피해자 행세, 벌주듯 이어지는 침묵. 조종자는 당신의 망설임을 먹고 산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당신이 물러나길 바란다. 그리고 여기 많은 이들이 마주할 용기가 없는 현실이 있다. 때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능장애적인 춤에서 빠져나와 상대가 자기 안의 공허함을 스스로 마주하도록 두는 것이다. 당신이 거기서 계속 구하려 하고 버티게 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는 한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는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필요한 선택이다. 유해한 유대에서 스스로를 해방한 사람만이 새로운 종류의 시야를 기를 수 있다. 말 너머를, 가면 너머를, 피상적인 의도 너머를 보는 시야 말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야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세상에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 삶에 마키아벨리의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판을 뒤집을 때가 왔다. 마키아벨리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쓰지 않았다. 그는 윤리적이거나 덕스러워 보이거나 선의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헌신은 날 것에 꾸밈 없는 현실에 있었다. 대부분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현실 말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심리적으로 살아남고 싶다면 잔혹할 정도로 명료하게 냉정한 전략으로 감정적 거리를 두고 그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분명히 하자. 우리는 끊임없는 조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정치, 종교,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영향력, 이미지, 서사에 기반해 작동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에 삼켜진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보았고 이해관계와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자가 힘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손보다 눈으로 더 판단한다. 모두가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적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진실보다 인식이 더 값지다. 오늘날 게임도 그렇게 돌아간다. 서사를 통제하는 자가 결정을 통제한다. 이미지를 통제하는 자가 영향력을 통제한다. 그리고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자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타인의 행동을 통제한다. 실전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감정적 자동 조종으로 살기를 멈추라는 뜻이다. 마키아벨리는 보편적 도덕을 믿지 않았다. 그는 맥락을 믿었다. 어떤 이에게 통하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론에서 고상해 보이는 것이 현실에서는 전략적 자살일 수 있다. 분별 없는 친절은 어리석음이다. 타이밍 없는 정직은 자기 파괴다. 끝없는 이타심은 예속이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게임을 배워야 하고 잘해야 한다. 시작은 관찰이다. 마키아벨리가 귀족들을 읽었듯이 사람을 읽어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로, 약속이 아니라 행동을 평가하라. 변명이 아니라 패턴을 분석하라. 말보다 그 뒤에 숨은 이해관계를 더 믿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반응하지 마라. 예측하라. 조종자는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당신의 방어는 항상 한 발 앞서는 것이다. 그 다음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과도한 감정 노출이다. 너무 많이 드러내고,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설명한다. 마키아벨리식 사고를 하는 사람은 침묵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존중을 끌어내며 조종자의 리듬을 깨뜨린다는 것을 안다.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게임은 대본을 잃는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당신은 통제력을 얻는다. 또 하나의 핵심 적용은 모호함을 다루는 능력이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덕스러워 보여야 하지만 반드시 덕스러울 필요는 없다고 가르쳤다. 현대에서는 이것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환경에 맞게 언어와 자세와 존재감을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인식을 통제할 만큼만 보여주면 된다. 나머지는 자신에게 남겨라.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은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감정 상태에 책임을 져라. 조종자는 당신의 불안정함을 먹이로 삼는다. 그들은 당신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길 필요로 한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조절하며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뚫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사람은 위대한 이들이 밟아온 길을 따르고 뛰어난 이들을 모방해야 한다. 설령 그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다시 말해, 게임을 지배했던 이들의 지혜를 활용해 그 게임의 졸개가 되는 일을 멈춰라. 이제 조종의 작동 방식과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이해했으니 질문이 하나 남는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지식을 어떻게 실질적인 힘으로 외부 영향에 면역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파트에서 탐구할 내용이다.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법. 당신을 아직도 조종하는 마지막 보이지 않는 실을 끊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계속하라. 우리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어쩌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 당신이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누군가가 대신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꼭 마키아벨리식 악당, 과장된 조종 캐릭터일 필요도 없다. 때로는 당신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때로는 어린 시절 들었던 한 문장일 수도 있고, 당신은 그 의미를 의심하지도 않은 채 오늘까지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어릴 때부터 순종하고 양보하고 침묵하도록 당신을 빚어온 사회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종은 타인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생각들에 있다. 절대적 진실처럼 대하는 감정들에 있다. 선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두려움, 죄책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유도한 결정들에 있다. 자유는
사실은 위장된 조건화에 불과한 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르기를 멈출 때 시작된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깨야 한다. 항상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언제나 가능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당신의 자아상을 해체해야 한다. 경계를 세울 때의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 아니오라고 말한 뒤 찾아오는 침묵의 무게. 당신을 해쳤지만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졌던 역학에서 물러날 때의 고독을 견뎌야 한다. 당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조종당하지 않는다. 상대를 불쾌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이상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을 때, 당신의 명료함이 당신의 결핍보다 커질 때,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말이다.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삶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잊어도 된다. 자신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른 채 게임을 계속해도 된다. 혹은 오늘부터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저항하고, 재건하는 훈련 말이다. 감정적 협박에 굽히지 않고 가면을 꿰뚫어보고 주변 모두가 빙빙 도는 와중에도 단단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라. 당신의 삶에서 언제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무엇이 딸깍하고 당신의 시야를 열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떤 감정 게임에 갇혀있고 빠져나오고 싶어 도움을 원하는가? 나눠라. 말하라. 말로 꺼내는 것이 순환을 끊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라. 다음 영상을 보라. 이것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더 중요하다. 지식은 사다리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어둠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 계속 올라가라.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킨다. 그곳에서 보자.